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유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우상향을 그려냈습니다. 네, 간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결국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 이 양국의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면서 증시에도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중국 증시도 하방 압력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대만을 비롯해서 일본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좀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우리 시장은 오늘 외국인이 5천억 원 넘는 5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고요. 또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를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자, 8월 첫 주 기분 좋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시장 작년부터 좀 많이 빠졌던 만큼 이제는 조금 좀 상승 추세를 그려낼 수 있을까요? 오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또 분석해 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으니까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꾸준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비법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1시간 동안에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수요일 저녁 생방송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시고요.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님의 수익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장자방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수요일 저녁에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으로 열어드리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시장에서 유망한 섹터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1시간도 저희 홍당무에 집중하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전략들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좀 재미있는 하이 개그를 할까라고 꾸며왔더니 저희 그 효미 아나운서가 아주 강력하게 뜯어 말렸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유머의 수준이 높으시고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으시다면 빵 터지게 웃을 수 있으실 만한 개그이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제 모레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치고 나가면 웃을 준비 되신 분은 웃으시고 모레 그러시면 아, 나 공부 더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 얘기부터 좀 먼저 드릴까 보겠습니다. 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시장이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 특강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팍스TV 여기 출연해서도 스튜디오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제가 온라인으로 3일 동안 연속 기획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면 시기적으로 요쯤입니다. 요쯤에 6월 말경, 6월 한 20일경 전후 해가지고 제가 온라인으로 기획 특강을 3일 동안 하면서 주식을 보는 방법부터 시황을 보는 방법, 선물 옵션을 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3일 동안 설명을 연속해서 했었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 6월 한 20일경 정도 지점 요때쯤의 기준의 이야기가 7월 13일에서 15일 정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아마 추가 단행을 할 텐데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큰 걸음이든 작은 걸음이든 할 때 걸음을 걸을 텐데 그 시점이 주가가 반등을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일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였냐면 그게 만약 결정이 난 뒤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들면 비싸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항상 자산 시장은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이나 ETF 그다음에 이런 금융시장의 매매, 그다음에 또 가상자산, 소위 말하는 뭐 코인 시장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선물 시장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닥이 이쯤이야라고 예상할 때 그 자리에서 먼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대략 언제쯤부터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면 보통 그 전에 예상보다 더 빠져요. 이해하셨죠?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매라는 건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화시킬 수는 없어요. 대략 이쯤이면 바닥인데 공포심에 더 내려가기도 하고 조금 덜 내려가기도 하고 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요쯤부터 일정 기간 동안 좀 내려올 때마다 삽시다, 싸게 모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제가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격도 찍어드렸습니다. 14,000원 미만에서는 그냥 박앤세일이다. 그래서 14,000원부터 100원 단위로 샀거든요. 14,000원, 13,900원, 13,800원, 700원 이렇게. 평균 단가가 13,900원 살짝 밑에요. 13,870원 정도의 평균 단가가 맞춰져 있는데 얘를 쭉 치고 올라오면서 제가 봤던 1차 목표가가 15,500원에서 16,000원이었는데 그래서 단타로 청산하실 분들은 여기서 청산 그리고 버티실 분들은 15,000원 깨지 않으면 견뎌보자라고 지금 드리고서 끌고 가는 중이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남들은 주식이 떨어져서 이만큼 물리는 구간 안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인버스 잡고 내려오는 수익을 잘 챙겼고요. 인버스라는 건 여러분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롱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얘는 상승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숏이라고 얘기하죠. 숏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락을 말하는 건데 이 하락이라는 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라는 걸 할 수 있고 인버스라는 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또 저처럼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 매도나 풋 옵션을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게 되고요. ELW에서도 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주식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락장에는 내가 피하고 다시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숏 하락이라고 하는 패턴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면 내려오는 거에서 수익을 이만큼 낼 수 있고 동시에 올라가는 걸 수익 낼 수 있으면 뻥 먹고 알 먹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자, 무슨 얘기하려고 이 말을 했냐면 저는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여러분께 6월 20일경에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때의 방송을 한번 다시 돌려보십시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7월 13에서 15일경에 금리가 결정이 나는데 얘는 금리가 0.75가 나든 0.5가 나든 상관없이 이것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끝났다. 올라간다. 그래서 주로 뭘 볼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상승하는 것도 탄력의 속도가 중요한데 가장 센 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동차 섹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예. 두 번째 2등으로 볼 만한 게 뭐냐면 2차 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원래 계절주라서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수익이 좋은 상품이고요. 그래서 얘를 제일 비중을 적게 사고 제일 늦게 사라고 이야기 드렸고 제일 세게 가는 놈은 자동차인데 우리가 성장주 3섹터가 뭐냐면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세 개예요. 이해하셨죠? 예. 사실 제가 하는 건 전 자꾸 강의를 하고 있죠. 원래 방송 여기 경제TV 오시면 다 그냥 종목 찍어주지 않습니까? 자, A 종목 얼마에 산다고 했어 안 했어? 자, 올라갔지? 와, 끝.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올라갈 만한 종목 이겁니다. 와, 그리고 집에 다 그랬던 거. 여기 다 아나운서분하고 이렇게 종목을 알려줄까요 말까요? 알려줄까요 말까요? 이 밀당하다 대부분 다 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식이 거의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자꾸 이걸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격입니다. 이거 안 가르쳐줘도 되는 건데 그냥 관심 있게 보세요. 공부하실 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는 걸 혼자 공부해가지고 와서 짧은 시간에 퍼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물고기 잡는 법과 경제를 보는 눈을 좀 키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약간 오늘 썰을 조금 풀어볼게요. 지금 09분이죠. 5분만 풉시다. 네, 5분만. 경제 전체 사이클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동차를 제가 먼저 봤던 건 뭐냐면 차트 모양에서 자동차가 제일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 올라갈 때 제일 세게 올라갔던 종목이 조정받았다 올라갈 때도 제일 세요. 센 놈이 다음 사이클에도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1번으로 봤던 거고 자동차에 뒤따라가는 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여러분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 2, 3월 달 급락했죠. 그리고 나서 3월 저점 찍고 막 올라가서
21년도 1월 달에 꼭지 찍었거든요. 이때까지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게 뭐였냐면 2차 전지가 1등이었어요. 수익률이. 그 다음에 자동차가 2등이었고 반도체가 3등이었거든. 얘는 계속 만년꼴찌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비중을 싣고 안전하게 갈 수는 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떨어진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동차와 2차 전지가 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2022년, 21년에는 얘가 1등주였다면 지금 2022년도에는 왜 자동차가 1등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2년 전에 2020년도에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꿈의 물질이에요. 액체를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전기를 거기다 모아 담았다가 충전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동차가 갈 수 있으려면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인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약간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서 그 당시 LG화학이죠. 미친 듯이 올랐죠. 그죠? 예, 삼성 SDI, 거기다가 SK이노베이션. 이 세 개가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셌던 놈은 LG화학이었는데 대한민국 이놈의 시장은 아주 그냥 방송 욕하면 안 되죠? 예, 개판이, 이 개판 정도는 욕이라고 하지 맙시다. 개판인 게 수익 좀 나서 막 오르면 뭐합니까? 분사.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그죠? 예. 아니, 돈 잘 벌어가지고 주주들이 이렇게 해서 돈 좀 벌만 하면은 회사를 쪼갠다는 거야. 분사라는 얘기는. 이해하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LG화학 샀어. 물론 화학으로서도 굉장히 1등주예요.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화학 플러스 배터리 그래서 얘 가치가 이만큼, 내재 가치가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제일 기대감이 많았던 배터리를 뚝 잘라버리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닭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급락한 거예요. LG화학이.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서 그럼 그 다음 섹터의 골든타임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아닙니까? 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돈이 갔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전지 업계가 우리가 2차 전지가 종류가 두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모양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그런데 뭐 그건 다 제끼고 그렇다면 그래서 2차 전지가 약 1년 반, 2년 동안 열심히 가고 나니 이제 얘는 우리만 LG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여기저기가 잘 만들어. 경쟁력 측면에서 왜 마스크 여러분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기억나세요? 2년 전에 마스크 처음에 한 장에 얼마 했는지 아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1,500원 내외 정도 하거든요. 마스크 한 장. 지금은 싸졌죠. 예, 지금 싸졌는데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약국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제가 그 유명한 동네 호구 형이에요. 가면 얼마나 비싸게 샀냐면 이거 한 장에 7,000원까지 줘봤어요. 제가. 호구 맞죠? 남들은 비싸게 사 3,000원, 4,000원, 5,000원에 사는데 7,000원까지 줘봤다니까? 없어서. 자,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공급은 부족한데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마스크가 2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낼 때 너도 나도 마스크 공장, 마스크 사업을 한다고 뛰어드니까 마스크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제는 남아서 외국에 수출할 정도가 됐고 어느 나라도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한 장에 좋아봐도 한 800원, 1,000원을 넘어가지 않아요. 좋은 걸 사도, 아주 좋은 걸 사도. 그러면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졌잖아요. 배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셔요? 그래서 배터리가 향후에 많이 중요하고 많이 성장은 하겠지만 이제는 배터리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예전만큼 값어치가 높진 않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는 하지만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배터리만 있으면 전기차 만드는 것처럼 열심히 설레발을 쳤더니만 이게 아니고 자동차 본연의 기술력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자동차를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 부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품을 원래 동안 잘 만들어 온 곳. 걔네들이 이제 부각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잘 만들었는데 앞으로 향후 자동차는 경유차, 뭐 휘발유차, 뭐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거 다 가짜야. 이해하십니까? 향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연료가 무엇이고 무엇이 친환경이냐?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기차가 친환경 같습니까? 전기 뭘로 만들어요? 화석연료 떼고. 그죠? 원자력으로 떼요. 그럼 뭘로, 과연 친환경일까? 매연만 적게 나오는 건 운행 중에 적게 나오는 것뿐이지 그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아니라고요. 그러면
향후의 자동차의 모양이 핵심이 뭐냐라고 만약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놓고 본다면 사람이 운전하는 차냐 아니면 기계가 자율적으로 통신에 의해서 모듈에 의해서 굴러가는 자율주행차냐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올해 1월 달에 KT사라고 이야기를 몽롱하게 외쳤던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죠? 이게 투자의 인사이트입니다. 오케이? 종목 하나 찍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KT라는 거는 그동안 통신기업이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건 경기 방어조 통신기업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보세요. 얘가 정말 통신인지 아니라고. 자율주행차가 굴러가게 통술 모듈과 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 몇 개가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KT가 가장 현재로서는 좋은 회사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 자회사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선수라면은 중소형 스몰캡을 개발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 방송에 나와서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대형주의 안전한 거 위주로 가서 KT를 작년에 샀고 아직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들고 갈 것이고. 왜냐하면 KT는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연간 배당률이 약 5%예요. 은행 이자보다 높다고. 그냥 가만히 사서 한 푼도 오르지 않아도 나는 5% 수익을 낼 수 있어. 오케이? 거기에다가 우리 3만 원에 사가지고 3만 원, 3만 500원에 샀기 때문에 좀 올라서 25%에서 30%대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익률이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덤으로 나는 수익을 더 본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나는 배당을 받으면서 가져갈 거고 연 5%면 얼마 정도냐면 만약에 10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수익률이 50%인 거예요. 생각 다 많이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만약에 반토막이 나도 50% 수익 나면은 나는 반가인은 되는 거야. 손해볼 일이 없는 건데 과연 제가 10년 뒤에 반토막 나 있겠냐는 거지. 아니라고. 그럼 이런 게 안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산업의 사이클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차 전지보다 지금 왜 자동차로 돌아가냐면 이제는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가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럼 반도체는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부품. 그래서 부품주가 뜨려면은 얘가 신소재가 개발됐을 때 왕창 올라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획기적인 TSMC, 대만의 TSMC를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는다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떡상하겠죠. 근데 현재 수준에서 머뭇거리면 물론 돈 잘 버는 회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고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6만 원 이상에서 사는 건 바보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삼성전자 5만 7천 원, 8천 원, 9천 원에서 열심히 샀다고. 5만 원 밑에 5만 7, 8천 원 밑에서 열심히 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올 때 지금 수익 나서 차익 실현하고 이제 좀 기다려보는 입장이고 또 떨어지면 또 살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산업의 사이클과 주가의 사이클 자체가 반드시 일정 주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하다 엉뚱한 데로 샜는데 뭐 다른 얘기는 나중에 좀 할게요. 지나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레버리지 입장에서 저는 바라볼 때 얘가 상승할 수 있는 시간상의 모습으로는 8월 한 달은 이렇게 올라갈 구조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길어봐야 9월 중순 내외 정도에는 소위 말하는 상승 사이클의 포지션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9월 중순에서 9월 말경에 또 한 번의 슛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세게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남짓 정도 올라가는 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종목별로 섹터별로 골라서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또 모아가지고 또 올라가고 이 과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은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이제부터 시장이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9월, 10월 정도 올라올 때 뭘 살 생각이냐면 인버스를 조금 모을 생각이고 그래서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제 계좌의 거의 80~90% 비중은 인버스일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밀고 갈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좀 새겨 들으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시장이 반등하지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올라갔다가 한바탕 빠질 거다. 그리고 빠지면 또 밑에 잡아서 끌고 올라올 거다. 근데 이 두 번의 상승이 올해의 상승 끝이다. 그리고 연말쯤 가면서 시장이 박살나서 깨질 가능성 혹은 버티다 연초에 박살날 가능성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10월 이후부터는 인버스를 야금야금 모아서 현금을 들고 주식하시는 분은 현금화 시켜야 되고 좀 공격적인 하방을 숏을 치실 분들은 인버스를 모아야 되는 장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안에 그 타이밍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한 달 가야 매매 2~3번밖에 안 해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은 굉장히 조용해요. 하루 종일 별로 할 말 없거든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언제 샀냐면 6월 20일경 여기서 매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지금 분할 청산하는 얘기만 하고 있지 신규 매수를 최근 열흘간 안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 정말 괜찮은 거 외에는 안 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는 가지만 길게 보지 말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인버스가 주저앉으면 저는 어디까지 보냐고 얘기하냐면 2,400원에서 2,600원 정도 여기 갈 때까지 일단 장은 올라가는 구조로 보시겠습니다. 자, 코덱스 150 레버리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7,200원대에서부터 사라라 말씀드릴 때 코덱스 레버리지보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하락장, 단기 반등장이 스몰캡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 치면 이게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지금 움직이는 걸 얼마 보냐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오면은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저기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차익 실현하시고 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끝까지 못 먹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미국 팡플러스 여전히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공격적인 건 아니겠지만 안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미국 와이드먼트 가치주라고 해서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계속 제가 사라 말씀드렸던 가격이 얼마냐면 16,250원 밑에예요. 여기 매수해서 지금 꾸준히 올라왔는데 앞전 고점 돌파했죠. 직전 고점이 18,600원 정도 되네요.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이쯤 하시면 될 것 같고 난 60 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는 18,000원에서 익절 관리하겠습니다. 건드리면 정리하시고 아니면 버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요. 자, 제가 여러분 농담 삼아서 인도 카레 먹읍시다, 뭐 베트남 쌀국수 먹읍시다 얘기를 가끔 해요. 그죠? 여러분께 어떤 얘기 들었냐면 자,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6월 20일경에 25일경에 7월 1일 그 전후에 6월 말부터 7월 1일 그 사이에 제가 드렸던 얘기 중에 여러분 돈에 국적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냐면 제일 깡패가 뭐냐면 인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단일 국가로 제일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투자할 때 다른 거 다 모르겠으면 뭐 쪽수만 한데 배팅하자고요. 왜? 쪽수가 많아야 소비자층이 높잖아요. 성장 가능성 높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되게 위험한 것은 출산율이 낮아서입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저는 딱 제가 졸업하거나 초등학교가 됐거든요. 대충 나이가 가늠 되실 텐데. 저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 근데 저 때만 해도 50명대 후반에서 60명대 초반까지 한 반에 있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오전, 오후반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반에 25명에서 35명 사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 불과 그렇게 길지 않은 세대 안에 벌써 인구가 절반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 경쟁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향후에 5년 뒤에, 10년 뒤, 20년 뒤에 자산시장에 살아남으시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시장은 사고팔고 단타 개념으로만 앞으로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자산 가치 면에서 보면 굳이 내가 한국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핸드폰이 삼성이 정말 좋게 잘 만들어요. 근데 이걸 약간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하는 말은 매국노예요. 그죠? 그런데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자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애플이라고 하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 그거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 코스피 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시총상위가.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한국에만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수익 나는 곳에 돈이 움직이는 곳에 나는 줏대 없다. 나는 자존심 없다. 무조건 따라간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가 25,000원 밑에서 받아라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원래 받았던 목표가는 한 23,000원 정도? 그래서 한 10%에서 15%쯤 먹으면 감사합니다 생각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아침에 고가 26,235원 여기서 일단 전략 차익 실현했습니다. 전부 다. 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돈이 움직이는 것이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가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청산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얘도 20% 이상의 수익을 냈네요. 이 약세장에. 자, 여러분 얘는 어떤 종목이냐면 인도 니프티 50은 뭐냐면 인도에서 돈 제일 많이 벌고 제일 큰 회사 50개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소시 새우깡이 유행하는지 짜파게티가 유행하는지 새우 뭐 우리가 뭐가 유행하는지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카레 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제일 돈 잘 벌고 제일 단단한 기업 모아놓은 ETF.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 베트남입니다. 인도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해요. 이유가 뭘까? 얘는 인구가 안 되잖아요. 시장 규모가 그만큼이 안 돼요. 그래서 성장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인구 높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차이나 전기차 가지고 왕창 수익을 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 가지고 두 번째 사이클 보는 것이고, 팔아먹었으니까 그 다음 사이클 누가 갈까? 베트남 가겠죠. 근데 얘는 승률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인사이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정도를 좀 먼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방향과 글로벌 ETF, 특히 인도 니프티 50에 대해서 수익을 20% 넘게 챙겨갔던 그러한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장자문 전문가님께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10월 전까지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빠르게 챙기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챙겨주신 만큼 여러분들 전략 잘 세우셔서 꼭 수익 두둑하게 챙겨서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타이밍들은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언제 흔들릴지, 시장이 언제 빠질지, 언제 올라갈지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살피시기 어렵다 하신다면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러한 타이밍 모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매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수요일 저녁 생방송에 지금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국내 주식시장 중에서도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가 볼 예정인데요. 자, 현대, 미포, 조선 정말 우리가 사골처럼 우려먹는 종목이죠. 작년부터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챙겨 먹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최근 방송에서도 장자방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주셨던 현대, 미포, 조선입니다. 자, 그만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27%의 수익을 또 달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단기 반등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현물 방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아까 전체 그림을 그렸으니까 좀 빠르게 타점만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국에 와서 강의하는 시간은 생방송이라서 50분이지만 사실 이것 빼고 저것 빼면 40분도 강의할 시간이 안 나와요. 현물 방향에서 3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온라인 강의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때는 꼭 오세요. 왜냐하면 그땐 제가 좀 편안하게 한 2시간씩 얘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얘기 많이 드려요. 근데 생방송에서는 저도 늘 마음이 급해서 막 정신없이 하는데 PPT 작업한다고 한 2시간씩, 3시간씩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와가지고는 몇 개 전에 못하니까 저도 좀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강의하고 할 때는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포커스만 잡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는 여기 보시면 제가 줄거놨잖아요. 12,500원 밑에서 사라라고 말씀드려서 쭉 치고 올라왔는데 목표가 14,000원까지 오늘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봤던 건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오늘 장대 양봉이란 말이죠. 통상 패턴상 장대 양봉으로 종가 고가를 끝나게 되면 추가 상승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앞전 고점이 지금 14,800원이라서 자, 여기까지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되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 자동차가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시장은 수직 상승으로 꽤 폭발적인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툭툭 머리 맞고 윗꼬리 달고 꼬리를 다는 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일단 한번 눌릴 거니까 추격하지 마시고 조정을 기다려서 재매수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자동차 섹터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아까 KT 가지고 목에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현대위아입니다.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고 추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여기서 살 때 5만 원 밑에서 열심히 사자. 여기 5만 2천 원입니다. 눌릴 때 5만 5천 원 밑에서 열심히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얼마 갔냐면 6만 9천 원이네요. 오늘 고가가 6만 9,900원 거의 7만 원 찍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현대위아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세상이 벌어지고 현대차 그룹이 기아는 좀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뭐 같은 그룹이라고 치고요.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 뭐 아이오닉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아의 EV6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 지금 뭐 니로도 전기차가 만들어져서 꽤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얼마나 성장할지 바라보신다면 앞으로 현대차는 자동차 기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현대차가 괜히 돈이 많아서 뻘짓거리 하느라고 로봇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에요. 얘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만들 때 우리는 완성차 업체 현대차에다가 배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장성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것은 부품업체입니다. 그래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이 현대 부품업체,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만도 이 세 개 회사거든요. 기억해 놓으세요. 모비스, 위아, 만도 세 개 회사인데 이 세 개 중에 상승 탄력은 비슷해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다음 두 번째가 모비스예요. 보시면 그런데 기업 자체의 현금 보유고나 기업 자체의 탄탄함은 모비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그런데 상승할 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세력의 흐름을 보면 보세요. 보시면 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을 뚫지 못했죠. 앞전 고점은 78,1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고 탄력이 훨씬 더 좋거든요. 도찐개찐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조정이 다시 나올 때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뭐에 배팅을 하셔야 되냐. 길게 보고 내가 사야 되는 거 제가 KT를 얘기하면 성장성을 얘기하듯이 자동차 부품주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 포트 비중에 30% 이상은 있어야 되는 섹터입니다. 아시겠죠? 향후 몇 년간은 이거 없으면 바보 되고 소외되는 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엊그저께 저희 교육생방에 교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저희가 온라인 교육 때는 항상 이런 얘기했는데 자동차주가 되게 괜찮은데 특히나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타이어 소모량이 많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타이어가 훨씬 더 소모가 돼요. 그래서 예,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이틀 연속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냥 짭짤하게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는 장이 돼버렸는데 마찬가지 이 세 개의 섹터를 조정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모으시면 지금 아니에요. 추격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지금은 저희 한 70% 팔아먹고 30%만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갔다가 또 주저앉는다고.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노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봉을 지난번에 여러분 이거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설명했던 종목이 이거였는데 저점이 계속 높이고 고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앞전 고점을 돌파해 버렸어요. 자, 제가 여기 팍스TV 런칭했던 게 작년 1월인데요. 1월 첫 주였는데 내려올 때 45,000원에 사가지고 97,000원 찍고 내려올 때 95,000원에 정리했거든요. 딱 더블 수익을 냈는데 그 이후부터는 떨어질 때마다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오늘 신고가 갱신까지 갔습니다. 자, 파동의 논리로 바라본다면 얘가 떨어졌던 저점부터 올라오는 이 고점 이걸 트라이앵글로 움직인다면 상승폭은 요 움직임 폭 요만큼 넣어가야 돼요. 그러면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가량이 목표치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실 분들은 유지하시면 되겠고 단 밀리게 되면은 얘는 9만 5천 원에는 익절을 전부 거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실 분들은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다라고 지금 보시다시피 단톡방에다가 계속 저는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소통하시려면 제 톡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오케이? 돈 받는 거 아니고 뭐 글도 많이 안 써요. 뭐 중요한 얘기들, 필요한 얘기들 몇 개씩밖에 하루에 글 몇 개 안 올라오기 때문에 별로 귀찮지 않으실 겁니다. 무료니까 들어오세요. 네, 지금 9시 33분인데요. 50분 되면 못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어플 이렇게 갖다 대시고 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공짜니까요. 공짜는 양재물도 원샷. 양재물 드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일봉을 우리가 얼마에 샀냐면 8만 원 밑에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저희 지금 톡방에 보시면 어저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미포조선을 무식하게 많이 사는 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좌 인증 올라왔는데 70% 팔아먹고 나머지 30% 남았는데 그 30%의 수익금이 3,700이에요. 그럼 저분은 얼마 샀다는 걸까요? 얼마 샀다는 걸까요? 한 3억 정도 샀다는 얘기, 3억 좀 넘게 사셨다는 얘기예요. 자, 계좌 인증 화면에 나가시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은. 자, 제가 어떤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재밌는 건 저는 선물 옵션이 주력인 사람인데 제가 하는 종목, 제가 하는 ETF 손해 안 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들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섹타의 수익에 대해서 소문이 되게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한 종목에 저 정도를 베팅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많아봐야 두세 번밖에 매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 사인을 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 저희 방에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주니까. 왜 자주 주면은 뭐 다음 거 먹으면 되지, 다음 거 하면. 근데 사인을 잘 안 줘요. 한 달 가야 뭐 두세 번이나 한두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팔아먹는 거에 얘기가 주로 많죠. 어떻게 관리해라, 어떻게 분할 정산하라,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현대미포는 굉장히 우리가 앞전에 3개월 전에 우리가 차이나 전기차 사가지고 80% 수익을 내면서 대박이 났던, 예, 그 데칼코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죠? 예, 올라가는 내내 말씀드렸던, 여기서부터 8만 원대 사라 7만 8천 원, 7만 9천 원에 집중적으로 사라고 말씀드렸던 섹터였는데,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딱 3일 샀어요. 여기 3일. 예. 3일간 사면서 3일 내에 이제 다음 날에 양봉을 서지 못하면 위험하다. 여기 3일째 음봉 여기 기억하세요? 요 날 제가 팍스비 여기 출연해가지고 여기서 강의했거든요. 다음 날 못 올라가면 저거 던져야 되니까 긴장들 하고 있으라고 3일간 매집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그날 바로 방송을 누가 들었는지 장대 양봉으로 뽑아 올렸고요. 그 이후에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야금야금 올라가서 냅둬라, 신경 쓰지 마라, 갖고 있어라 말씀을 드렸고, 얘가 기어물토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단기 차익을 내실 분들은 10만 2,500원에 정리하셔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차익에 만족하는 분은, 좀 더 욕심내실 분은 9만 5천 원, 9만 6천 원에 익절 관리를 매일매일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지만 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건설 섹터도 뭐하라 했는데 얘는 그렇게 세게 가진 않아요. 얘는 가을을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단타하고 밀리면 그냥 본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9,000원대에서부터 9,000원 초반대에서 사라, 없으면 여기 10,000원 밑에서는 열심히 사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얼마 올라왔냐면 12,000원이에요. 자, 10,000원에 산 사람도 20% 수익이거든요. 우리 아시아시멘트하고 또 하나가 성신영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8,500원대에서는 집중적으로 매수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얼마 가냐면 지금 10,000원이 넘어가네요. 얘도 약 20% 정도 됩니다. 여기 계시는 효미 아나운서도 이 종목의 주주이시고요. 예. 자, 중요한 건 얘가 가을까지 올라갈 거야. 여름 요번에 상승장에 8월달 9월달 올라가는 요때 저는 차익 실현 끝낼 거거든요. 더 안 가져갈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식을 저랑 하시면 되게 편하지 않나요?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이미 떨어졌고 바닥을 확인하고 천천히 올라가려는 종목들을 나는 매집해가지고 기다리니까 올라가더라.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주식이. 자, 그 다음 보세요. 꼬닥 게임인데요. 아까 제가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잠깐 방송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효미 아나운서가 게임주는 겁나서 손이 안 나가요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겁날 때가 사는 타이밍이라고. 자, 왜냐하면 종목마다 섹터가 달라요. 흐름 자체가. 이해하실까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얘는 거의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야, 나 큰일 났다, 망했나 보다. 이때 사는 게 게임이에요. 자, 종목을 해서 뭘 골랐냐면 우리는 메타버스, 얘도 똑같죠. 바닥에서 사라. 똑같은 시점에 우리가 사라고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도 10% 이상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펄업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라 그럴 때 욕 바가지로 하셨을 걸 더럽게 안 간다고.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 9.54%.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사는 내내 욕하면서 사게 돼요. 더럽게 안 간다.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무지하게 욕한다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와 떴습니다. 거의 뭐 경마장 분위기 나죠. 그렇죠? 오늘 굉장히 축배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매집 기간이라는 게 있는 섹터예요. 종목마다 특징이 있다고요. 그걸 파악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 제가 떨어질 때 이제 24만 원, 25만 원 밑에서는 그냥 담으라고 얘기할 때 언급 안 하니까 욕하는 분 분명히 있을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장자방 욕한 사람 손 들어. 이씨. 손 들어. 이씨. 그리고 지워 박어. 씨. 번다니까 돈을. 이렇게 사람들이 못 믿고 살아. 믿고 사는 아름다운 사회 좋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삽시다. 네. 그래서 얘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29만 원, 30만 원 요 언저리 가서 일단 차익 실현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게. 아직은 좀 더 들고 가보세요. 아시겠죠? 욕하셨던 분들 욕하지 마. 아셨죠? 예, 다음. 자, 카카오 게임즈 마찬가지. 이번에 게임주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연말을 바라보면서 사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험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보험을. 코덱스보험.
우리가 이 보험주는 연말이 갈수록 연말 연초에 수익률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름 전후부터 슬슬 모아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직 안 팔 거예요.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팔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단톡방에 안 오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빨리 오셔요. 오셔야만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이제 분사하면서 얘기한 거, 얘 무조건 좋더라고요. 37만 원 밑에 사라, 한번 털어먹고 내려올 때 38만 원에서 또 사라.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앞전 고점을 돌파하나 봅시다. 44만 원대 돌파하는지. 그렇다면 시장은 2차 전지가 이번에 자동차가 꺾이고 2차 전지가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동차가 내일과 모레 중에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서 꺾이기 시작하면 차익실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에다 물량을 더 스위칭해서 실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마찬가지. 반도체는 길게 보지 않으셔야 돼요. 단타로 치고 빠지는 종목이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보다는 얘가 힘이 더 세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주식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정원 전문가님이 사실 이 주식시장이 주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만 여러분들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미포조선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우려먹었던 종목이죠. 최근 방송에서까지도 늘 강조했던 종목인데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27% 넘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단기 반등장에서 앞으로 봐야 할 섹터와 종목들까지 좀 챙겨봤습니다.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종목들, 매수 타이밍이 온 종목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종목들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8분 정도 남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노란톡에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 두둑하게 챙겨가실 수 있는 비법들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하루 만에 더블 시세는 거뜬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는 그러한 선물 옵션입니다. 자,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방향을 타고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방향에 우리가 베팅해서 그만큼의 시세를 챙겨갈 수 있는, 이렇게 시장이 상승해도 하락해도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비법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바로 만나볼까요? 예, 그 선물 옵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아까 앞에서 설명하려다 하나 잊어먹은 게 있어서 생각이 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왜 상승과 하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냐면, 혹시 여러분 몇천 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여기 한반도에다 땅을 터를 잡으셨잖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단군 할아버지가 사기를 좀 당하신 것 같아요. 무슨 사기를 당했냐고 보면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까. 저기가 터가 좋다라고 뭔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당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만 더 올라가서 중국을 우리가 접수했어도 거기 터 잡으셨으면 조금 더 호령하고 살았을 것이고, 조금 더 저기 넘어가서 저쪽 코 큰 애들한테 갔으면 우리가 조금 더, 혹은 달러를 만드는 그 나라를 가서 터를 잡으셨으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러시아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자원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돈을 가지고 샀는데 돈이 없어서 한반도를 사셨는지 모르겠고, 혹은 기획부동산한테 속아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네. 제가 하려던 하이기가 이거였는데 안 웃는 걸 보니까 재미없나 봅니다. 자, 그래서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꺼냈냐면,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이건, 우리는 반도 국가예요. 위에는 중국이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바다고, 삼면이 바다에다가 저기 저 외나라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우리한테는 없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반도체 회사 세계 탑5 중에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근데 얘네들이 좀 주도하느냐는 하지 못해요. 앞에 왜냐하면 반도체 설계 부분의 주력은 인텔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1등인 거고요.
사실 전체 설계권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고 그 밑에 TSMC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얘들은 공급원의 하나의 제조국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늘 이렇게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걸 앞에 설명을 하려는데 제가 얘기하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마저 하는데 선물 옵션으로 왜 넘어오기 전에 이 얘기를 꼭 제가 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쪽 나라가 출렁이면 우리도 출렁이고 이쪽 나라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갔다가 이쪽에서 출렁이면 따라 내려가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옵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시장에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물려 있어요. 어쩌다가 좀 수익 좀 나는 거고 또 물려 있습니다.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 반복되는 이유인데 선물 옵션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선물은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매수 방향이라고 그래요. 올라가는 방향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되고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나는 기준이 깨졌으니까 매도 방향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기준가라는 개념은 뭐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오르냐 내리냐를 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가만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을 보시면 보통 9시 18분 이 정도에 수익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 단 한 사람도 겹치는 사람이 없어요. 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당일날 보시면 9시 29분인데 29분밖에 안 됐는데 옵션에서 570만 원, 선물에서 170만 원, 그거 거의 뭐 한 700여만 원의 수익을 내시는데 이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불과 1, 2천만 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많아봐야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돈. 뭐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범위 가지고 오전에 30분 만에 저 정도를 벌어가실 수 있는 건 주식에서는 불가능한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자체가. 그래서 하루에 10%, 20%는 뭐 늘상 버는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운이 좋을 때는 50%, 100%, 200%씩 시세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주식을 보실 때 제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트북을 준비해서 뭘 할 거냐면 선물 차트를 가지고 주식 차트를 가지고 제가 하나씩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톡방에서 자 다음 차트 양봉일까요? 음봉일까요?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그걸 누가 할 거냐? 효민 씨가 하겠죠. 틀리면 계속 구사리 받을 거고 맞았으면 박수 쳐주고를 한 6시간짜리를 다 해보려고 그래. 하루치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트를 보는 눈이 달라요. 차트를 복귀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왜 종목을 잘 잡냐면 이 타이밍을 볼 줄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선물 옵션을 맨날 이거를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밥벌이가 전 이거니까. 그래서 얘는 아침에 떨어질 때 이렇게 빠지는 만큼의 이득을 내고 저점 잡아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선물 차트만 갖고는 볼 수가 없어서 옵션 차트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옵션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콜옵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닥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콜옵션이 망가지게 되면은 주가는 빠지죠. 오케이? 자, 아침에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 이만큼 빠졌잖아요. 이 빠지는 건 우리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콜옵션이 아침에 저항, 얘 넘지 못하네? 그럼 뭐 하겠어? 못 넘어가면 죽는 거죠. 그럼 얘가 죽을 때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 풋옵션. 자, 콜풋 뭔지 모르시는 분. 상승할 때는 콜옵션이 수익 나요. 5장 올라갈 때 콜 사가지고 콜옵션이 150% 올라가요. 당일에 한 배 반이 넘는다고요? 반대로 장이 빠질 때 풋옵션 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얼마였냐면 1.6이에요. 근데 올라갈 때 3.7입니다. 더블 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장이 빠지는 거 하나에 더블, 올라가는 거 하나에 더블, 이걸 둘 다 벌 수 있는 건 선물 옵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것들이라서 얘를 제가 나를 잡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주식 얘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주 공부할 때는 요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장자방 전문가님 구박 안 받으려면 제가 휴가를 가야 되나 고민이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장 시작하고 30분도 안 돼서 더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러한 선물 옵션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특히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러한 선물 옵션 매매 전략들 자세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지금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실질적으로 매매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우산 잘 챙기셔서 나서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밤 9시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